다음에 좀 더 뒤로 해놓을게요. 영상이 끊겼네. 자 봅시다. 다시 증명. 자 이 대로가 의존 명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얘를 꾸며야 돼요. 얘는 관용어가 돼야 돼. 얘는 체온이니까 지 혼자 관용어가 될 수 없어. 뒤에 조사가 붙어야 돼. 관용격 조사 뭐가 붙어 있어야 돼? 너의 대로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 관용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결론 얘는 의존 명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뭐 해야 돼? 보조사가 돼야 돼. 맞죠? 그러니까 앞말에 뭐 해야 돼? 붙여야 돼. 이게 사실은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애들은 하도 많이 봐서 나중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나왔다. 도저히 의존 명사인지 보조사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건 판단 방식이야. 문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문법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앞에 의만 붙이면 다 그거 볼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게 아닌 경우도 뭐가 있냐면요. 보조사랑 의존명사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전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 의존명사가 또 다른 애랑 또 똑같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품사랑 똑같이 생긴 경우. 그 경우에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판단 방식은 무엇을 가를 수 있냐면요. 의존명사랑 보조사는 확실히 가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뿐도 있습니다. 교실에 우리 셋 뿐이야 라고 돼 있어요. 자, 얘는 보조사야 의존명사야? 보조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셋 뿐이야. 자, 보세요. 여기서 채원이 혼자 쓰였어요. 무조건 꾸며줘야 됩니다. 맞죠? 얘는 관용어야. 얘는 뭔데? 채원이거든. 수사입니다. 맞죠? 자, 뒤에 뿐까지 붙어서 한 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보조사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서술격 조사 2단까지 붙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띄워질 수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연습했을 뿐이야 라고 할 때는 띄웠을 수 있습니다. 띄웠어야만 합니다. 왜 그런데? 지금 용언의 관용사용 형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존명사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건 최후의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용언의 관용사용 형태가 붙어있는 경우입니다. 용언의 관용사용 형태가 붙어있으면 뒤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띄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연습했을 하고 뿐을 꾸며주는 형태가 돼야 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뿐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의존명사가 돼야 됩니다. 마음대로 한다. 마음의대로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붙였어야 돼요. 자, 트는 대로라고 했으면은 지금 트다야, 트다. 트다에서 트는이 됐잖아. 맞죠? 은는 일번이 붙어 있으니까 뒤에 있는 애를 꾸며줘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의존명사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 봅시다. 여기 밑에 지 한번 적어줄게요. 그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어디로 가는지. 자, 띄웠어야 하는 것과 띄워 쓰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일까요? 위아래. 위는 띄웠어야 될까요? 띄워 쓰지 말아야 할까요? 자, 보세요. 얘도 용언이고 얘도 용언이네. 오씨, 어떡하지? 하나는 의존명사. 하나는 의존명사, 하나는 뭘까요? 보조사. 아닙니다. 어미입니다. 자, 볼게요. 그가 떠난 지 일주일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지는요, 의존명사거든요.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는 따로 외우세요, 여러분들. 지는 따로 외워야 되는데, 지는 떠난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다 라고 해서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의존명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지는 뭐냐면요, 어미예요. 그럼 이 지는 어미일 때는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어미라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아무 뜻이 없는데. 맞지? 자, 그래서 결국은 뭐야? 시간이라는 의미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않으면 걔는 뭐야? 어미입니다. 알겠죠? 시간이라는 의미를 대입했는데 딱 맞아. 그러면 걔는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예요. 어떻게 해줘야 돼? 띄워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옆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네. 조사람, 의존명사. 뭐뭐 것, 뭐뭐 가, 뭐뭐 수, 뭐뭐 뿐 이런 것들. 얘네들은 좀 쉬운 의존명사. 얘네들은 전부 뭐가 있냐면 앞에 대체로 뭐가 붙냐면 용언의 관형사형 형태가 붙습니다. 들을. 요건 빼고. 자, 어찌할 바. 그 다음에 웃는 것. 이렇게. 얘네들은 의존명사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조 한 수를 짓는다라고 할 때 이 수는요, 따지고 보면 단위명사와 비슷합니다. 왜? 한 개의 수를 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띄워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귤 한 개를 먹었다. 여기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맞죠?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 숫자가 몇인지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명사인데 의존명사 또는 단위명사라서요. 꾸밈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사가 될 수 없어요. 무조건 뭐가 될까요? 수관형사가 됩니다. 그럼 얘가 관형사인지는 어떻게 증명하는데요? 관형사 뒤에 뭐가 못 붙는다고 했어? 조사가 못 붙어요. 맞지? 어떤 조사를 갖다 붙여도 얘 뒤에는 말이 안 됩니다. 관형사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꾸며주는 형태라서 단위명사 앞에 있는 말도 반드시 띄워줘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왜 단위명사를 따로 해줬을까요?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에서 구어적으로 쓸 때 저렇게 띄워 쓰는 경우보다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원칙이 이건데 띄워 쓰는 경우가 우리 일상생활에 더 많이 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 아라비아 숫자와 결합할 때. 두 번째, 순서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할 때. 순서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할 때는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두 가지 안에서 거의 해결이야. 알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잘 보세요. 붙였음도 허용이야. 야구가 시작했어요. 지금 1회야. 우리 항상 붙여서 쓰잖아. 맞지? 자, 근데 원칙은 뭐게요? 띄워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회 이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 뭐야? 붙여서도 씁니다. 왜? 얘는 아라비아 숫자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걸 허용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조사랑 의존명사 여기까지 끝. 다음 여기에 2번 봅시다. 200페이지에 2번입니다. 못하다라 안되다. 자, 지금 여기에 못하다 밑줄, 그 다음에 뒤에 또 여기에 못하다도 밑줄을 좀 그어줍시다. 못하다는 띄어 쓰는 게 맞아, 붙여 쓰는 게 맞아? 붙여 쓰는 거? 아니요. 띄어 쓰는 거? 둘 다 됩니다. 근데 의미가 달라요. 자, 못하다는 뭐냐면요, 띄워 써서 하다의 부정문으로서 쓰는 겁니다. 우리 부정문에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있죠. 안 하다, 못 하다. 맞지?
안 하는 건 뭐야? 그렇지, 의지부정이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못 부정문은 뭡니까? 능력 부정입니다. 할 수 없을 때, 맞죠?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못하다 할 때 못이 뭐가 될까요? 얘를 부정부사라고 합니다. 못하다. 부사로서 하다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예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해? 능력이 안 돼서 또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하다를 부정으로 쓸 때. 이 못하다는 뭘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떨 때 쓰냐면요, 뭐뭐 하지 못하다고 보통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부족함을 나타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할 수 없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못하다는 그냥 하나의 동사가 됩니다. 자, 다음 안 되다, 안 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여 쓰는 게 있고 띄어 쓰는 게 있어요. 안 되다는 뭔데? 아까 이야기했던 의지부정입니다. 또는 상황부정이죠. 상황부정은 사실부정입니다. 비가 안 내린다. 이건 뭐야? 그냥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부정이죠. 맞죠? 비가 안 내린다. 부정문으로 썼습니다. 그럼 이 안 되다는 뭘까요? 딱하다. 그렇지. 불쌍하다. 현재 상태가 딱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 정말 안 됐어 라고 할 때는 안 되다를 붙였어야 됩니다. 자, 여기 밑에 큰 집인데 얘는 좀 해줍시다. 띄워 쓰는 큰 집은요, 크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관형사용 어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집을 꾸며줘요. 그냥 크기가 큰 거야. 맞죠? 근데 여기에서 붙였어요. 큰 집은 뭔데? 저기 뭐냐? 큰아버지 댁 이걸 말합니다. 또는 할머니 댁. 맞죠? 큰 집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붙였을 때랑 띄웠을 때 뜻이 달라집니다. 자, 다음 오뚜기 시간이 오늘 다 못하겠다 야. 자, 여기 지금 202페이지 위에 든과 던 구분합시다. 든과 던 구분은 쉽게 뭘로 구분하면 됩니까? 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은는을 던, 아까 얘기했잖아. 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찌나 잘 먹던지 보기 좋더라. 맞죠? 자, 다음 하든지 말든지 는 든을 써야 됩니다. 하든지 말든지 어찌나 잘 먹던지 이건 뭐야? 먹는 행위를 본 걸 과거잖아. 같이 경험을 나타내는 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든과 던은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아까 오뚜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도 돼. 자, 그래서 이 되는요 무엇의 줄임말이야? 되어의 줄임말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가도 돼라고 할 때 얘가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 돼가 되다의 되잖아. 그치? 돼까지는 뭐냐면 어간이야. 우리말에서 어간에서 문장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어간 뒤에 반드시 뭐 있어야 돼? 어미가 있어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간만으로 문장이 끝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반드시 어미가 있어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맞춤 표기법의 틀린 표기법이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우리가 되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헷갈려가지고 보통 되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뭐 넣어보면 돼?
돼 자리에 하 넣어보고 돼 자리에 해 넣어보면 다 해결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하 넣어서 우리 언니 됐다 라고 하잖아. 그치? 됐다는 거야. 해 넣어보면 했다잖아. 맞지? 그래서 말이 되죠. 하 넣어봐. 했다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죠. 구분은 가능한데 여러분들 이거 해랑 하 넣어야 된다고 그 저기 뭐냐 서술형에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물어봅시다. 하이라이트 오늘. 오늘이 몇 월 며칠이야? 자, 며칠째 그가 보이셨는가? 위아래야? 아래 위아래야? 위 아래 위아래. 자, 이거 설명하면 끝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빠르게만 설명하면요. 자, 우리가 배웠던 문법 규칙을 또 적용해 볼 거야. 자, 잘 보세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몇 월. 왜 몇 월이라고 읽는데? 왜 몇 철이라고 안 읽어? 그렇지. 얘가 뭐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니까 얘를 뭐 해줘야 돼?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꿔주고 연음해야 돼요. 얘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입니다. 맞죠? 한자니까. 자, 그러면 얘도 규칙에 따라서 뭐라고 읽어야 돼? 몇일이라고 읽어야 돼요. 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봅시다. 10명 중에 9명은 얘를 몇일이라고 안 읽고 뭐라고 읽을까요? 며칠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얘를 왜 며칠로 읽는지를 일반적인 문법 원리로 설명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면 뭐대로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뭐가 맞아요? 얘가 맞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에 이 글자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글자는 없습니다. 알겠죠? 전부 뭐야? 이거예요. 이해되죠? 왜? 얘로 적고 싶어? 무조건 뭐라고 읽어야 돼? 몇일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해되지? 근데 되게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님들이나 오래되신 분들 중에 얘를 몇일이라고 읽는 사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길 가는 사람 10명 붙잡고 9명 물어보면 9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이라고. 며칠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적어야 돼? 얘라고 적어야 돼요. 왜? 음절 끝소리 규칙이 도저히 적용이 안 되잖아. 맞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한다? 띄어쓰기도 안 해줍니다. 얘는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몇 월은 몇 띄우고 월이고요. 얘는 뭐야? 며칠을 붙여줘야 됩니다. 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팍 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이고요. 이렇게 적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어원이 불분명.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를 몇일이 아니라 며칠로 읽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뭐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몇 가지 더 배워야 되긴 한데 일단 여기 자습서에 있는 내용들은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혼자 문제 푸는 건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숙제는요, 지금 요 단원에 해당하는 모든 소단원 문제를 다 풀어오세요. 알겠지? 얼마 안 돼요. 30분 돼요. 소단원이 10분 안 되는데. 근데 요 앞에 나와 있는 그 퀴즈들도 다 푸세요, 여러분들. 나중인데 풀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만 체크하고 질문해주세요. 질문거리 없으면 그냥 풀이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너무 쉬워.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같이 적어 갈게요. 다음 시간에 내 생각에 요거 그 몇 가지 맞춤법을 좀 더 듣기는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음 진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